일본 문화를 논할 때 요괴를 빼놓을 수 없죠. 일본에는 무수한 종류의 요괴들이 있고 이러한 요괴들을 소재로 한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매우 많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요괴 오니를 테마로 한 귀멸의 칼날이 요근 내에 인기를 끌었고 그 외에도 요괴워치나 노라리온의 손자, 이누야샤 등 요괴를 테마로 한 작품이 매우 많습니다. 일본 요괴의 종류는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에는 괴이 요괴 전승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제일본문화센터에서 괴이 현상이나 요괴에 관한 민간 전승 아니면 역사 기록들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데 여기 집계된 사례가 35,000건을 넘습니다. 매우 방대한 양의 기록이죠. 일본에는 왜 이렇게 요괴가 많은 걸까요? 오늘은 일본의 요괴 문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요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니, 텐구, 구미호, 카파? 사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법한 요괴들은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8세기에서 12세기경 헤이안 시대를 보면 이 당시만 해도 요괴는 형태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요괴는 병을 걸리게 하거나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병이나 기이한 현상들을 멧돼지나 여우, 너구리, 오니, 원룡들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벼운 병이나 현상들은 여우나 너구리, 멧돼지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사람이 죽을 정도의 큰 병이나 자연재해는 오니나 원룡의 짓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이 당시만 해도 오니는 실체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했죠. 또한 이러한 요괴들의 소행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퇴치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괴들이 등장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가 있는 요괴들은 12세기에서 15세기에 걸친 가마쿠라 시대와 무로마치 시대에 등장합니다. 가마쿠라 시대부터는 일본은 사무라이들의 시대가 열리죠. 당시 사무라이들은 용맹함을 숭상했고 자신들의 용맹함을 뽐내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산적들을 토벌하러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괴들을 퇴치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죠. 또한 이 당시 불교 사원들은 막대한 장원을 소유하고 강력한 승병들을 거느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서민들 교화에 도움이 되고자 승려가 요괴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사무라이들이나 고승들에 의해서 요괴가 토벌되는 내용의 그림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니의 모습도 이때 정립된 것입니다. 유령처럼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야만 요괴를 퇴치했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요괴들은 점차 조형화되어 그림의 등장인물로 그려지게 되었죠. 이러한 요괴의 조형화를 계기로 차례차례 요괴들을 그린 미술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서면 백귀야 행도가 유행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여러 요괴들이 무리를 지어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죠. 헤이안 시대에는 밤이 되면 요괴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을 벌인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린 것이 백귀야 행입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요괴들의 행진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무로마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요괴들을 그림으로 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괴들의 생김새를 보면 그다지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엽게 느껴질 정도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요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쯤 되면 요괴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요괴들이 다 만들어진 거군요. 아직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요괴들이 형태를 가진 존재가 되고 요괴를 조형화하여 그리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요괴의 종류가 많지 않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요괴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에도시대부터입니다. 에도시대에 들어서면서 요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 요괴는 두려운 존재였는데 에도시대부터는 요괴들이 희화화되는 경우가 많았죠. 즉 요괴들의 캐릭터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괴들을 픽션에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나 아니면 공포괴담 속 존재 정도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문화의 발달이고 둘째는 박물학의 유행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았고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겐 자연은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수들의 세계였죠. 이러한 자연에 대한 공포가 구체화된 것이 요괴입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부터는 일본은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고 그와 함께 자연과는 동떨어진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그와 함께 요괴들도 공포스럽고 인간들에게 재앙을 주는 존재가 아닌 그저 신기한 것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었죠. 그렇게 요괴들은 픽션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 희화화되고 문화로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본초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명나라에서 들어온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식물백과사전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본초학은 식물이나 동물, 광물들을 이름을 짓고 종류를 분류하여 백과사전처럼 정리한 것으로 현대의 박물학과 유사한 학문이었죠. 이러한 본초학이 에도시대의 요괴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요괴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분류 및 정리를 하는 등 요괴백과사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도시대엔 요괴의 종류가 갑자기 확 늘어나죠. 본초학은 단순히 분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물 표본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요괴 그림은 요괴 목격담을 토대로 그리거나 아니면 요괴의 신체 부위로 추정되는 물건을 토대로 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요괴를 괴이한 것 또는 무서운 것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요괴가 캐릭터화되게 한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에도 시대에는 요괴를 테마로 한 카드놀이나 보드게임들이 등장하였고 심지어는 사람을 놀래키는 장치나 귀신의 집과 같은 볼거리도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후기부터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자동기계 인형이나 환등장치들을 일본풍으로 만드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귀신의 집에서 나오는 귀신으로 활용했죠. 에도 시대에 우리가 애니에서 접하는 요괴들이 대부분 만들어진 거군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요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가요? 일본인들이 요괴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부터입니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서양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했으며 일본의 전통적인 것들로부터 탈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일본의 요괴는 극복해야 할 미신이나 병폐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메이지 시대의 철학자인 이노우에 엘류입니다. 그는 요괴나 심령현상을 겪는 것을 신경병에 의해 겪게 되는 환각이지 실제로 요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전국을 떠돌면서 강의를 열며 퍼뜨렸던 인물이죠. 그로 인해 요괴는 미신이며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요괴를 믿지 않고 더 이상 컨텐츠로서 즐기지도 않았겠네요. 요괴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령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유령이 등장하는 괴담이 이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라쿠고나 가부키 같은 고전 예능에서는 유령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았죠. 또한 괴담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유령에 관한 괴담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는 서양에서 들어온 심령학의 영향이 큽니다. 심령학은 사람의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과 영매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려는 학문이었죠. 이러한 학문과 함께 일본에는 강령술도 들어옵니다. 지금과는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이때 코쿠리상이라는 강령술이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은 왜 요괴가 다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게 된 건가요? 그것은 다시 요괴붐을 일으킨 만화작품이 현대에 등장해서입니다. 그 작품은 바로 미즈키 시게루의 개개개의 키타로입니다. 정의감이 강한 요괴족의 주인공 키타로가 요괴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쁜 요괴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만화인데 이 만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 다시 요괴붐이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요괴들이 등장하는 많은 작품들은 거의 다 개개개의 키타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작품을 계기로 요괴들이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요괴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괴를 이용하여 관광지 개발을 하는 지역까지도 있습니다. 교토시 이치조거리는 매년 10월 셋째 주마다 요괴를 테마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요괴를 소재로 한 자파상품을 파는 모노노케이치라는 시장이 열리고 해가 지고 오후 6시부터는 요괴들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또한 8월 중순에는 교토시의 케이후쿠 전기철도 회사의 노면전차는 특정 시간대에 요괴전차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노면전차에 요괴들과 함께 타서 여행을 가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타는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요괴들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